저는 보수 정권이 잘못을 할 때도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한 번도 보수의 가치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우파적 가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항상 상기하게 해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세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법이 통과되었고 그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정리해 드릴 테니 부끄러워할지 아닐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생각했죠. 여당에도 제1야당에도 들어가기 싫은 그런 상황을 말이죠. 그렇다고 제3당을 만들기에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 방법으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내세워서 표를 얻는 방법인 비례대표 석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여기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들이 열혈 지지를 보내게 되었고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원을 더 뽑아야 한다. 지역구 의원 투표에는 많은 수의 사표가 등장하니 비례의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 지역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면서 말이죠. 그럴싸하죠. 근데요, 300명이나 뽑아줬으면 니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기에 저런 소리를 합니까? 총선연법 만들 때 총선연 데려다가 만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투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한 시스템이죠. 갈등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비례의원을 늘리면 지역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념 갈등, 좌우 갈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이 논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좌우할 거 없이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약세로 보여도 당의 정체성, 이념을 잘 어필하면 비례의원을 낼 수 있기에 당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약간의 지지율에 문제만 생겨도 치명상을 입는 지역구와 달리 비례득표는 큰 변화를 잘 일으키지 않아 정치인들에게는 안전자산 같은 거였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던 게 여성, 성소수자, 저소득층, 장애인 같은 소수를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혁신과 정의로 보이기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비례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웠으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민심 또한 녹록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했고 정작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 없어지고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자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을 대변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지역을 대변해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의원들에 대한 이미지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사실상 낙하산에 가까운 자리였고 지역구 의원들이 시장 돌아다니고 서민 코스프레 하던 시간을 당에만 충성하고 다른 당과 싸우는 데 올인하다 보니 전문 정치꾼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기존의 정치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개의 군소정당은 무리수를 던지기 이르렀는데 그게 바로 논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배출한 정당은 비례의원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거대 양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단식까지 하면서 관철시키려 하였는데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개꿀잼 몰카로 끝날 것 같던 이 기가 막힌 선거법이 놀라운 이해관계의 성립으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대 양당 중 하나였으나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상태로 선거를 100번이고 1000번을 해도 과반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향후 어떠한 전국에서도 타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130석을 갖고 20석을 가진 자들과 연대를 하나, 내가 120석을 갖고 30석을 가진 자들과 연대를 하나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추가로 이 제안으로 자유한국당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본인들의 수건사업이던 공수처를 같이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4개의 군소정당들에게 얘기하고 4개의 군소정당은 이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참아하지 못했던 공수처와 지역구 의원에 따라 비례의원 배석을 제외하는 기이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묶여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으니 이야기를 하자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즉 유승민계로 분류되던 사람들의 경우 이 두 법안을 묶어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에 반대를 했으나 불법 사보임으로 가차없이 내팽겨쳐지며 별다른 무게감 없이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통과된 최초의 법안이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지역구 의원 225석, 비례대표 의원 75석의 준연동형 선거제였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야사당은 비례의석을 따냈으나 그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자유한국당은 그때부터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만에 국회에서는 육탄전이 벌어졌으며 깽판도 쳐본 사람이 친다고 운동권이 대거포진한 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 일로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뜻도 이루지 못하고 무더기 고발만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회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떠나 장애투쟁을 하게 되었고 정부와 여당의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때 떠난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와 맞물리며 그해 국회에서 보낸 시간보다 장애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짝짝꿍이 잘 맞던 여당과 야사당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초의 패스트트랙 법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지역구 의원 축소가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정의당을 필두로 넌지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논리적인 척 펴보지만 바로 여론에 두드려 맞고 수그러들게 되죠. 그렇게 당시 야사당은 밥그릇을 뺏겠다는 주제에 거대 정당이 밥그릇을 지키려는 모습이 추악하네 어쩌네 마치 본인들 밥그릇인 것처럼 떠들어댔고 공수처를 챙긴 여당은 눈치만 보고 있었으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밖에서 낙동강 오리알 마냥 장애투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갈등을 겪은 이후 최초 법안과는 거리가 있는 기존과 같은 지역구 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의원 47석으로 결정되었고 캡 30석에만 50% 비례성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종 법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표는 더 많아졌으며 이념 갈등은 더 악화되었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법을 공수처법과 거래하는 추악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 것이죠. 표결을 하면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어 있었기에 선거제 관련 이슈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 정국은 마지막 결전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바로 이번 총선에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 후 표결하는 것이 맞다. 왜 굳이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려고 하느냐라는 입장이었고 여당을 비롯한 야사당의 경우에는 적폐가 떠들어댄다며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도끼가 잔뜩 든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보고 배운 건 있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고 사실상 제1야당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특유의 필살기를 꺼내게 됩니다. 바로 민식이법을 방패 삼기로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작전은 통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개거품을 물건 어찌하건 간에 여당이 원하면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안까지 통과되는 마당에 그 법안만큼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여론몰이가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민식이 방패로 자유한국당이 바짝 쫄아있는 틈을 타 국회의장 문희상 씨는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 바로 회기결정권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한 것입니다. 회기는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인데 국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또한 표결을 하는 건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장 손으로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회기가 쪼개지게 되고 필리버스터는 그 법안이 상정된 회기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남은 회기인 50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만을 행하며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은 끝나게 됩니다. 처참하게 발린 자유한국당은 결국 최후의 마지막 한 수를 두는데 그게 바로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치사한 방법이나 현행법상 막을 명분이 없어 신의 한 수라 불리는 방법이었죠. 거기에 여당은 난감해하는데 내가 130석을 갖고 20석을 가진 자들과 연대를 하는 대신 내가 120석을 갖고 30석을 가진 자들과 연대를 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도 우리와 같은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결과는 내가 120석을 갖고 내가 연대를 해야 될 사람들의 비례의석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가져가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정당을 꼼수라며 연일 공격했지만 사실 이건 결과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이었고
결국 참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이 있던 미래통합당과 달리 명분이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미래통합당을 적폐로 몰고 우리가 함께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대의에 함께하자 했지만 이미 한번 통수를 맞은 군소정당들은 호구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싫다며 선을 그었고 결국 자기네들끼리 비례정당을 하나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 않나요? 투표용지 맞습니까? 거지 같죠?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뭐 그런 거의 연장선인가요? 선거를 게임하듯이 공약집이라도 내야 될 판입니다. 선거법을 공수처랑 묶는 게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려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느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당신들은 테러범들입니까? 횃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지역구도 타파, 사표방지, 다양한 의견 반영 이런 그럴싸한 논리 좀 펴지 마십시오. 그냥 한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석이라도 더 얻겠다고 하다가 그게 엎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든 거잖아요. 민식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법안에 누군가의, 그것도 안타깝게 죽은 누군가의 이름을 붙이려면 잘 생각하고 민식이도 뿌듯해 할 법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식이가 뭘 잘못해서 당신들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방패로 본인 이름이 쓰여야 돼요. 심지어 그 법안은 졸속에 악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태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명분을 마련한 국회의장이나 다수에 의해서 선거법이 바뀌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여당의 김모 의원이나 이번 선거법 사태에는 수많은 대의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선거법이 오래 갈 것 같나요? 누가 봐도 졸속에 매일같이 논란이 터져나오는 선거법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손볼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지금 이 선거법을 손볼 사람들을 뽑을 기회가 곧 당신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의 손에 또다시 이 선거법을 맡기시겠습니까?